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항대 집단, 이 에버그랜드 그룹 얘기 많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네. 제2의 뭐 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는 게 아니냐, 리만 브라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겼던 그 막 무시무시했던 경제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대 집단이 글자가 항상 늘 그런 뜻이잖아요. 대는 클 때자, 그러니까 forever, big, gran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커간다, 큰 집단이다, 이런 뜻으로 이 그룹의 이름이 지어졌는데,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건설 업체인데 도대체가 빚덩어리예요, 빚덩어리. 그래서 거의 3천억 불 빚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나 봐요, 이게 계속. 어휴, 중국의 건설업체니까 뭐 중국인들은 물론 이려니와 세계 각 그 자본들이 막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빌려주고. 왜냐하면 중국이 뭐 인구수가 얼만데 거기다가 아파트 하나씩만 줘도 몇억 채를 줘야 되니까 이건 끊임없이 이거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다, 이런 게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빌리기가 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계속 빌린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뭐 축구장도 짓고 뭐 별 다 하는데, 근데 한번 빌려줬는데 더 큰 사업을 한다고 또 빌려 달라고 하니 뭐 더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에 빌려준 것도 나중에 갚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한번 이렇게 빚덩어리에 있는 기업은 그냥 손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업체 아시다시피 이 건설업체인데 손 안 대는 곳이 없고, 심지어는 성형외과 사업까지 손을 댔잖아요. 아우,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갔어요. 여기에 가가지고 아, 세상에. 코 높이는 수술 US 달러로 2,400불, 쌍꺼풀 수술 1,000불, 이래가지고 뭐 무지하게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이 에버그란디 회사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꾸 뭐 건설로 시작했지만 뭔가 사업을 자꾸 벌이면서 돈을 또 꾸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 건설업체는, 주택건설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게 주택건설이지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일침을 놓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집단의 이 그룹의 이름 무조건 오랫동안 커지기만 한다는 그런 뜻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뜻에.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돈만 벌고 많이 벌고 크게 벌고 뭐 이런 뜻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하고 뭔가를 위해서 뜻을 가지고 어떤 그 뜻을 실천하면서 한다는 거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그 금융시장을 아주 출렁이게 했던 이 에버그랜드 그룹 얘기를 들으면서, 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미주 동포들 분들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대부분 이민 와가지고 생계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뜻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인건비 나오고 렌트비 나온다더라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거, 요런 뜻을 좀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초기 생계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주 동포들 사실 때 과연 나의 재능 또는 내가 사회에 무엇을 해야 좀, 나도 물론 먹고 살지만 또 사회에 도움도 주고 어떤 내 삶의 의미도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을 한 분 제가 오늘 먹살 경제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소개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듀크대 사람들의 머리를 좋게 하는 남의 손.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원래 신의 손인데 남의 손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라스트 네. 남씨기 때문에. 아, 네네. 우리 써니 앤 크루 더람 노스캐롤라이나의 써니 남 사장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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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써니남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저 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이빨 청춘 비슷하기 때문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우리 써니 앤 크루 미용이라는 것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언제 시작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재능은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하다 보면은 재능은 생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40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오. 결혼해갖고 애들 다 뭐 키우고 무의도식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가가지고 또 6년 살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다시 와서 너무 뭐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생활이 무료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 다녔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하면 그 선교 가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이제 미용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 미용으로 제 잡이 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정말 상상도 안 했죠. 그냥 뭐 선교 가고 아는 사람들 머리 잘라주고, 응? 그리고 뭐 식구들 머리 해주고. 근데 이게 제 직업이 됐어요. 선교에 가서 그러시구나.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분들께 이제 이발해드리고 하는 그 무료봉사 그런 거 하시려고 시작을 했어요. 네. 음. 그래도 재능을 얻기까지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그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후배분들이 근데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과정이 재능보다도 예. 이제 단계가 있죠. 먼저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우리가 가는 거는 미용 학교를 가는 거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살았던 그 일리노이주는 1,5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아이와 보로에서도 살았는데 아이와는 2,100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오. 일리노이를 짧은 데를 택했죠. 1,500시간을. 그리고 그거를 졸업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라이센스를 이제 없이 2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기 전에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미용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잘 가리키고 뭐 한국에서 안 다녀봤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는 실전에 나가서 그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파타임으로 그 그레이 클립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일리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3일을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체인 같은 데는 번호기구 뭐 1, 2, 3번 그 김 사장님도 제가 머리 잘라 드리기 전에는 그런 데서 자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 없이 번호 1번, 2번, 3번 끼고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그냥 뭐 조금 배웠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하우스와이프로 계속 뭐 한 15년 살다가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겁이 나서 일주일에 3일만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리노이하고 아이오와에서 3년을 일하다가 제가 메릴랜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라이프가 체인지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 미용실에 헬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라이센스도 있었고 다 그 경력도 좀 있었지만 이게 미국 사람들 머리만 그야말로 번호 끼고 잘랐기 때문에 전혀 기술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그 미용실에 가서 제가 라이센스도 있고 미용한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그냥 조금 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 머리를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머리 못한다고 그냥 라이센스만 있다고. 그랬더니 저를 하이어했어요. 그러니까 헬퍼를 하이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8개월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이 기술이라는 거는 잘 배워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근데 그 습관을 갖다 고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배우는 입장이 된 거죠. 아, 그렇게 그 미국에서 배우신 그 네. 스타일이랑 한국에서 그죠. 그 기술이 달라요. 그렇게 많이 달라요? 네, 한국 그렇죠.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번호 끼고 하잖아요. 남자 머리를.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그냥 미니멈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 베이직만. 그리고 내가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다 프리너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는 뭐 3년 정도 해야지 뭐 가위 잡아보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학교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돈들이 필요하니까 금방 체인 같은 데 가서 손님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머리를 어머.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손님 머리를 갖다 하니까 머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 그 한국 그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왜냐면 그 이민 오신 분들이 뭐 30년 막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6년 살아봤고 한국의 지금 미용이 어떻다는 그런 것도 다 알고 그 수준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30년 전에 오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 30년 전에 기억만 있는 거죠. 미용한다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제가 어쨌든 그 이제 원장이 있고 제가 헬퍼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만 조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오버로 막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좀 힘들었고. 네. 그랬는데 제가 옛날처럼 굉장히 뭐 돈을 안 벌어도 되고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끝을 못 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이거를 아니면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야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8개월을 이제 견뎌냈어요. 그래도 다 못 배워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에 가서 제가 또 4개월을 배웠어요. 제 조카가 그때 죽을 졸업하고 그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버지니아나 그 메릴랜드는 이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그런 데서 별로 살아보지를 않아갖고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고 비즈니스들도 뭐 그야말로 미장원, 이발소 뭐 몇 개 걸러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차려서 있더라고요. 집값 같은 것도 2000 그때 4년도였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성공 그런 거를 못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5월 1일 날 제가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조카하고 같이 살았어요. 미용실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50%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네. 이제 손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발소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이 다 워크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발소 그 시스템이 70%를 내가 뭐 가져요. 그러니까는 훨씬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는 그 한국 사람들이 머리 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없었어요. 중국 걔가 굉장히 바쁜 그런 이용, 미용 뭐 다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 머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데였죠. 패밀리 헤어컷이라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치해갖고 저를 알고 굉장히 많이 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제 거를 차린 거죠. 거의 이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제가 그 손님으로 한 50%좀 넘게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즉석에서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태바유님 머리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가? 이쁘세요. 내가 어떻게 평가해? 이쁘세요. 냉정하게 헤어스타일 하는 거예요? 잘하시죠? 아니 이쁘시니까는 뭐 어떤 스타일을 해도 잘 어울리세요. 아니 저는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손질을 잘 하고 싶은데 이렇게 특별히 좀 뭐 헤어팩이나 이런 거 집에서 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죠. 요즘 그런 뭐 뷰티 서플라이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헤어팩 무슨 뭐 크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유, 그런 건 안 되죠. 웬만하면 미자원 가서 하세요. 미자원. 그래야 이 동포 경제가 살고 나라가 돌아가죠. 자,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써니앤크류 헤어 서비스 구글에 나온 거예요. 이 남학생분이 정말 가지런히 잘 깎았죠. 네.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그 별이 몇 개예요? 와. 별이 꽉 찼죠? 이 사람들. 5스타. 와.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도 이 기술 이외에 써니앤크류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또 다른 어떤 비결 있으시면 한번 이 영업 비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업 비밀이요. 저는 이제 거의 동양 사람이 70%예요. 동양 사람이 70%인데 거의 영어권이죠. 나라별로 얘기를 한다면 뭐 10나라도 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이제 언도 애들은 차가 없어갖고 별로 못 오고요. 다 프로페셔널이죠. 그 MBA라든가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나라에서 그 MBA 그 오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MBA들이나 뭐 로스쿨, 뭐 메디컬 스쿨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자라난 동양 사람 그런 사람이 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전에부터 중국에서 그렇게들 여기 석사, 박사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멋을 좀 부리고 싶다 이런 애들은 나를 또 이제 서치를 해서 내 리뷰를 보고 그리고 오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 뭐 3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16년을 머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16년 전부터 오는 손님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꽤 많죠. 이게 두 개 다 뭐 의사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뭐 교수 뭐 이런 사람 UNC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내가 이제 딱 남자 머리는 15분밖에 안 잘라요. 15분이면은 딱 돼요. 그동안 그러니까는 친구 같은 그런 친분을 쌓아야지 그냥 내가 너 머리 잘라주고 그냥 돈만 받는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 그런 거 뭐 식구 그런 얘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나가기가 싫다 막 이런 거는 뭐 너무 바빴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8년 전인가 7년 전부터 4일만 제가 일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즐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서비스를 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힘든 거예요 내 몸이 돈은 벌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은 됐다 싶었을 때 제가 딱 이제 손님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딱 4일만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라이프가 좀 편해지고 훨씬 제가 좋았어요. 그 먹살 경제 시간이니까 그래도 네. 오늘 써니남 사장님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늦게 시작하셨지만 미장 헤어를 선택한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어려운 곳에 가서 좀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좀 보조 역할부터 시작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상당히 절박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나서 기술이 이렇게 또 많이 향상되셨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손님들과 친해지는 거 계속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 비결 그랬죠.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그리고 6개월 동안 몇 년 전에 또 쉬었었어요. 제가 또 좀 아파갖고. 근데 다시 나와서 이제 일을 이제 하면서 이게 코로나가 또 터진 거죠.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손님이 전에보다 한 60%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좋아요, 저는. 9시부터 제가 예약을 받아서 한 3시까지 해요. 어떤 날은 2시까지, 일주일에 4일.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취미생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봉사로 머리를 잘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 머리를 이제 돈을 이제 그 손님이 나한테 내고 내가 봉급을 받으면서 자르는데 이게 못하니까 이게 거울로 손님을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좀 찡그려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뒤에서 내 그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흘러요. 너무 그러니까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거를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써니남 사장님 이제 일하시고 나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시나요?
전에는 그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무슨 막 여가 뭐 하고 뭐 일을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5시, 6시까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시, 보통 2시면 많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 시간에 제가 그 어울림에 그 김 사장님이 하고 같이 장구 치는데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 너무 그래요. 세러데이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네. 한국 가락을 배우면서 항상 그런 생각은 했잖아요. 뭐 그런 거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팬데믹 백신 딱 맞고 어떻게 제가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내 장소를 갖다가 그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요 근래에 탱고에 입문했어요. 탱고요? 탱고. 어, 근데 그것도 네. 항상 생각만 있었던 거죠. 생각만. 손님 중에 제가 15년을 머리 자르는 그 일본 3세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UNC 여기에서 채플릴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포항공대를 이제 창립하면서 이분을 모셔갔어요. 어머나. 여기 이 포항공대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분이 물리학자니까 여기를 좀 도와달라. 이분이 여기를 그 테니얼로 계셨는데 정 교수로 계셨는데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계시다가 다시 이제 채프릴로 오셨죠. 그 부인이 지금 85세인가 이런데요. 이 자세가, 이 파스처가 그건 보면은 지금 한 70몇 살밖에 안 보여요.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가 굽잖아요. 60살 때부터 춤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어요. 어떤 취미든지 내가 즐기는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장구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장구 친 지 거의 한 벌써 5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첫날부터 재밌었어요. 어머, 첫날부터. 잘 맞으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첫날부터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거의 안 빠지죠. 꾸준히 나가게 되고. 탱고도 지금 한 뭐 3개월 됐나? 그랬는데 첫날부터 재밌더라고요. 아유, 네. 네. 좋은 취미생활 이렇게 네. 꾸준히 너무 하시길 바래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수영은 항상 하고요. 그리고 어, 또 이제 제가 피클볼도 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먹살 경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어떤 잡을 해야 되나?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많은 정말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뭐 뷰티 서플라이 같은 데 가서 일하면은 돈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돈을 못 벌고 내가 1년을 갖다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1년은 그 트레이닝 기간을 했는데 돈 조금 받겠죠. 1년 트레이닝 하면서 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정말 간절하게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뭐 2년 후에 내가 리타이어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시간을 더 줄이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내가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나를 기다려요. 네. 75세까지는 이게요. 제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한 분은 독일 분이고 한 분은 미국 분인데 한 분은 70살이고 한 분은 71세예요. 이분 파타임들로 일하는데 이거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손님들하고 관계가 45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사실 이렇게 놀러 나온 것 같은 뭐 그런 거지. 아니,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네. 김 사장님이 좀 누님이라 그래서 저는 네. 좀 연세가 되게 있어 보이나 했는데 더 젊어 보이세요. 나도 젊은데 왜 그래요? 나도 젊은데 아니, 인데 젊지. 네, 근데 이렇게 마인드가 젊게 이렇게 자신의 기술을 갖고 당당하게 여가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니까 굉장히 젊게 근데 사시나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2만 불 갖고 2005년도에 16년 전 왔는데 지금 그게 100배로 늘어났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딴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국에 그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서 그거를 렌트를 해서 그 렌트비로 몰게지를 내고
뭐 이런 거를 그때부터 계획을 해갖고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생긴 거죠. 16년 전부터 그거를 해서. 그래서 네. 저는 예,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우, 오늘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써니앤크류 써니남 사장님 모시고 다른 그 어느 데서도 들어볼 수 없는 진솔한 아니,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머리 배우고 싶다든가 이러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